7억 원의 집, 국민연금 160만 원, 건보료 폭탄,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30년간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60대 A씨는 퇴직 후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매월 160만 원가량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의 시가 7억 원 정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이지만 현재 A씨와 A씨의 아내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럭저럭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피부양자와 향후 받게 될 기초연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A씨 부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고 본인이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은 회사가, 반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되고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은퇴하시고 수입이 없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주로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록되시려면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은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재산은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과세 표준이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금액인데요.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는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의 60% 전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7억 원의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억 원의 60% 4억 2천만 원이고 4억 2천만 원의 60%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즉 약 7억 원의 아파트의 과세 표준은 2억 5천 2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A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시가 7억 원의 아파트의 과세 표준은 2억 5천 2백만 원이니 피부양자 재산 조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향후 받게 될 국민연금이 소득 요건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따질 때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매월 받는 금액의 100%가 반영되기 때문에 A 어르신의 경우 160만 원씩 12개월, 총 1920만 원이 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간 합산 소득이 1920만 원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 2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지만 국민연금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소소하게라도 노인 일자리나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취업을 하신다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고 그만두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건보료를 줄일 수도 있는데요.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가 퇴직 전 건보료보다 많을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부를 찾아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입이 되는데요. 퇴직 후 지역 건보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역시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이 둘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셔야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으로 이 금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먼저 A 어르신의 소득으로 곧 받게 될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A 어르신의 국민연금 160만 원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되고요.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33만 4천 원에 150%인 50만 1,000원보다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액되어 최대 16만 7천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 어르신의 재산을 보겠습니다. 시가 7억 원의 아파트는 7억 원 전부를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가의 60% 정도만 반영되어 약 4억 2천만 원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다시 공제를 해주는데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A씨 부부의 경우 서울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이 공제되어 2억 8,500만 원이 반영됩니다. 2억 8,500만 원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95만 원인데요. 여기에 국민연금 160만 원을 더하면 총 소득 인정액은 255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340만 8천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가진 재산과 소득이 시가 7억 원의 집과 국민연금 160만 원이 전부인 경우인데요. A 어르신과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은행 예금에 넣어두신 현금이 있거나 예적금으로 인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